재난기본소득은 돈 아닌 의지 문제. 이철우 경북지사께서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에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 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다음의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경상북도가 경기도보다 지역 경제가 나쁜 건 사실이지만 재정 상황까지 나쁜가? 재난 기본소득을 못하는 것이 예산 때문인가 의지 문제인가? 먼저 재정저립 또는 가용 예산 중 자체 조달 비율을 말할 뿐 재정 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1년 경북의 1인당 예산은 395만 원으로 경기도 209만 1,000원의 2배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필요경비 기준을 정한 후 자체 세수가 많은 경기도는 빼고 경북에만 부족분을 지원해 필요경비를 채워줍니다. 지방이 가난하다고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민 1인당 10만 원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1인당 예산의 5%를 절감해야 하지만 경북은 2.5%만 절감하면 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재정저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다른 시군이 5에서 10만 원을 지급할 때 60만 원을 지급한 것에서도 재난소득 지급은 예산 아닌 의지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핀셋 선별로 정세균 총리님의 칭찬을 받은 인천시 인구 295만 도 1인당 20만 원 가까운 5,700억 원을 마련해 보편 지원 아닌 선별 지원 중입니다. 경북, 경기, 인천, 포천 그리고 수십 곳의 지원 사례를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나 선별 보편 선택은 예산 규모나 재정 저립도 문제가 아닌 주민의사와 단체장의 결단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문제일 뿐 예산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선별현금 지원이 나은지 지역화폐 보편 지원이 나은지는 이후 통계와 역사, 주민이 판단하겠지만 경기도나 다른 지방정부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 보편 지원에 나선 게 아님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노동부 경비노동자 제도 개선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아파트 경비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을 시작하는 등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아파트 경비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사회적 협약 시행,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무제 개편 모델 도입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가 경비 노동자 등의 휴식권 보장 강화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근무 휴게, 수면 공간 분리 등 적정 기준에 따른 휴게시설 개선과 권익 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 구비 등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지 선정 공모를 2월 26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공동주택 120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500만 원씩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도내 공동주택 단지들의 지속적인 문의가 이어지는 등 많은 관심이 일고 있다. 또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갑질 피해나 고용 불안 등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모니터링단 사업도 많은 관심 속에 지난 17일 공모를 마쳤다. 도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3월부터 모니터링단을 운영, 고용 안정 및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자조 모임, 결성 지원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게시간 보장, 고용 안정, 노동권 보호 등의 이슈와 관련 아파트의 다양한 구성원, 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 협력을 추진, 이를 바탕으로 존중과 배려의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에 발맞춰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면서 고용과 임금, 관리 비용을 유지하는 형태의 새로운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무제 개편 모델이 실제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발굴해 이를 민간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김교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과 관련된 제도 변화를 예상하고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을 면밀하게 준비해왔다며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반영된 경비 노동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공모가 한창인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복지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 뉴스입니다. 포천 외국인 노동자 비닐하우스 사망 사고로 외국인 노동자 거주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 개선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실집, 재해 등의 사유로 갈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시설인 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그동안 행정기관 지원이 거의 없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부분 노후화되고 열악해도 주거 환경 개선을 시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도내 외국인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들이 운영하는 쉼터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장판, 벽지, 침규류 등 생활 공간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방범창이나 노후 전기 설비 등 각종 안전시설을 보수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독제, 마스크 등 각종 방역물품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쉼터 한 곳 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이다. 홍동기 외국인 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직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고, 노숙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쉼터의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특히 방역물품 지원으로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쉼터 환경 개선 사업을 수행할 민간단체, 기관을 모집한다. 외국인 주민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거나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비영리 법인, 단체면 참여가 가능하다. 다음은 경기 조류 충돌 예방정책 추진 계획 뉴스입니다. 야생 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과 조례 제정 등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올해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시, 군 공모를 통해 투명방음벽에 일정 규격의 무늬를 넣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임성도 도시정책과는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야생조류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이 인간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존을 위한 작은 배려의 하나로 경기 조류 충돌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대책은 건물 내부의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 구조물이 내면서 야생 조류의 충돌 사고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8년 환경부의 의뢰로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인공 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 대책 수립 연구는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 구조물의 충돌로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자연 생태를 직접 관찰, 기록, 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터링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4,168마리의 조류 충돌이 발견됐다. 이는 전국 합계 15,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도는 야생 조류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 실, 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며 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조류 충돌 방지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및 시, 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월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100여 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민간 모니터링단은 시범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네이처링에 기록된 충돌 사례 등을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선정하게 된다. 둘째로 도내 투명 인공 구조물의 조류 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을 시설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2019년 5월 환경부 지침에 제시된 5곱하기10 규칙을 적용, 투명 인공 구조물에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무늬를 넣어 야생 조류가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식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기존 조류 충돌 사례를 토대로 3월 시 군 공모를 통해 투명 인공 구조물 2곳 이상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성시 매송면 국지도 98호선의 투명 방음벽에 대해서도 2천만 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성불엔, 신장, 김포 초지대교, 인천, 파주 적성, 두일 등 올해 투명 방음벽 설치가 예정된 신설 도로 3곳에는 1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의 효율적 추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소유, 관리, 운영 중인 유리 외벽,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청사 총 29동 중 해당 기관의 예산 여건을 고려해 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전 점검 후 시범적으로 조류 충돌 방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로 조류 충돌 저감 조치의 실행과 조류 충돌 방지 시설 확산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도는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통해 야생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을 추진해 큰 틀의 자치법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조류 충돌 저감 방안을 반영해 기존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도에서 시행, 관리하는 도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음벽 설치 기준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조류 충돌 저감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 국가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시에도 저감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하는 등 각종 개발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를 점검해 적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송 정책관은 그간 인간 생활의 편리, 건축물과 도시의 미관을 위해 아무런 배려 없이 설치해왔던 투명 인공 구조물의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 무수히 희생되어 왔다며 경기도가 계획한 야생 조류를 위한 배려는 인간으로서 베푸는 선택적 측은지심가 아닌 동등한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만 했던 의무적 배려의 시작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하남시 미사중학교 인근 투명방음벽 200여 미터 구간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봉사활동을 한 뒤 벽에 작은 스티커만 붙여도 새들이 방음벽을 알아차릴 수 있어 충돌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한다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